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노인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조롱했죠.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친절은 그녀의 인생에 큰 반전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들은 어디에서 이 가슴 뭉클한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어느 지역과 어느 동에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겼다면 자,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주차장을 비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지혜는 조심스레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감이 느껴졌지만 아직 출근 시간까지 2시간이나 남았으니 어머니 병원비 계산서를 정리할 시간은 충분했죠. 책상 위에는 어제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혜가 커튼을 살짝 젖히자 허리 굽은 노인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무심코 버린 재활용품들을 하나씩 꺼내 수레에 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이 할아버지를 자주 보았습니다. 말없이 단지를 돌아다니며 분리수거를 하시는 그 할아버지였죠. 또 오셨네. 지혜는 조용히 일어나 창고에서 작업용 장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듯이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무언가 도울 일이 없는지 살폈죠. 할아버지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지혜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이것도 같이 버리실래요? 지혜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죠. 둘은 함께 캔과 플라스틱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에 두 사람의 호흡은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 거기 계셨군요. 갑작스런 목소리에 지혜가 돌아보니 박태수 관리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죠. 윤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관리사무소로 돌아온 지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태수는 책상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노인, 동네 민원왕이에요. 주민들 불편하대요. 괜히 도와주면 더 자주 오실 텐데 그럼 저희 일만 더 많아진다고요.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계약직이라는 현실이 발목을 잡았죠. 그래도 누군가를 도와야 하잖아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신념은 단단했습니다. 관리소장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윤 씨, 이건 업무가 아니에요. 본인 일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지혜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순간에도 옳은 일을 하고 싶다.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사법시험을 포기했던 순간부터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창밖에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계셨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할아버지를 도울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마다 두 사람의 조용한 동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수요일 아침, 윤지혜는 관리사무소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주민들이 우산을 쓰고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인의 손에는 평소처럼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만 오늘은 빗물에 젖어 더욱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비상용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는 바깥으로 뛰어나가 할아버지 곁에 섰고 쓰레기 수레를 함께 밀기 시작했죠.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등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쪽으로 가시죠. 비를 좀 피하면서 가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지혜를 향한 눈빛은 깊은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둘은 천천히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걸어갔어요.
주변을 지나는 몇몇 주민들이 의아한 듯 쳐다봤지만 지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까지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것만이 목표였으니까요. 저기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혜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쓰레기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작업을 마치고 관리사무소로 돌아온 지혜는 몸을 떨었습니다. 옷이 젖어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그날 오후 박태수 관리소장이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윤 씨, 이거 봤어요? 지혜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의 쓰레기 수레를 밀어주는 사진과 함께 관리소 여직원, 업무 시간에 노숙자랑 놀아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에는 악의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뭐죠? 민원이에요. 벌써 1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왜 업무 시간에 노숙자를 돕냐고요?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숙자가 아니었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죠. 죄송하지만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박태수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준비된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이미 민원이 다수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어요. 회사 방침상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선한 행동이 왜 벌이 되죠? 그 질문에 박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사무실을 나갔을 뿐이었죠. 지혜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볼펜 몇 자루,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작은 액자 하나. 이것이 1년 동안 일했던 흔적의 전부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짐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고 비에 젖은 얼굴로 걸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오늘 일어난 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지혜는 할아버지가 항상 앉아 계시던 벤치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지만 빗물에 번져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오늘은 그저 모든 것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지혜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돌리고 있었죠.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주변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녀를 문제 직원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점점 쌓여갔고 지혜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낯선 남성이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40 초반으로 보였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단정한 용모가 인상적이었죠. 윤지혜 씨 맞으신가요? 지혜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전화나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누구시죠?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지만 최도윤의 다음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일 아침 쓰레기를 줍는 노인이요. 그분이 제 아버지십니다.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말없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던 그 할아버지가 이 세련된 남성의 아버지라니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내일 본사 회의실로 와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최도윤은 명함을 건넸고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회사 로고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인 민영그룹의 로고였습니다. 최도윤은 다름 아닌 그 회사의 회장이었고 그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죠. 제가 왜요? 지혜의 질문에
최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만은 기억하시더군요. 다음 날 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영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압도적이었고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는 듯 했어요. 낡은 코트와 해진 가방은 이곳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최도윤의 비서가 그녀를 안내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회의실 문이 열리자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는 익숙한 모습이 보였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헌 옷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최만복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윤 씨. 최도윤이 자리를 권했고 지혜는 천천히 최만복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어요. 지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윤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혜는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된 계약직 직원이었는데 오늘은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에서 일자리를 제안받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긴장감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최도윤은 조용히 아버지 최만복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는 한국 경제 발전의 신화로 불리던 민영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고 가끔씩 집을 빠져나가 과거 회사를 시작했던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많이 오락가락하세요. 심지어 저도 때때로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윤 씨만은 생생하게 기억하시더군요. 지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미소만 지어주셨던 그 할아버지가 사실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사람이 재산이라는 신념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윤 씨가 보여준 그 진심이 아버지의 마음에 닿은 것 같아요. 최도윤은 서류 한 장을 지혜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회공헌팀 신입사원 채용 제안서였습니다. 연봉은 그녀가 지금까지 받아본 것 중 가장 높았고 복지 혜택도 파격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윤 씨는 이미 그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지혜는 망설였습니다. 이 제안은 분명 좋은 기회였지만 무언가 불안했어요. 그녀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알아차렸는지 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진정한 사회 공헌을 위한 새로운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이건 상호 이익의 문제죠. 그날 저녁 지혜는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김미선은 창가에 앉아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혜야, 너 판단을 믿어. 엄마는 너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지할게. 하지만 지혜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와 있었어요. 지역 커뮤니티에 해고됐던 관리소 직원 회장 백으로 재입사?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고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뒷거래 있는 거 아냐? 요즘 취업 힘든데 백 좋으면 그런 대기업도 들어가나 보네. 돈 있는 노인 꼬셔서 성공한 케이스?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속에서는 수락하고 싶은 욕망과 거절해야 한다는 양심이 충돌했습니다. 민영그룹 사회공헌팀에 출근한 첫날 지혜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온 사람이죠? 팀장의 물음에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죠.
그날부터 그녀는 불편한 진실을 들추려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회사에서 소외되었고 어머니의 병원비는 점점 늘어갔어요. 그녀가 받는 월급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무력감과 절망이 밀려왔고 지혜는 마침내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펜을 들고 사직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도윤이 들어왔어요. 윤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사직서를 내려놓은 지혜는 최도윤을 따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50층 전망대 같은 넓은 창문 앞에 서서 최도윤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신문 보셨습니까? 최도윤이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가리켰습니다. 일면 경제 섹션에는 민영그룹, 옛 영광 일라, 주가 10% 하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또 다른 면에는 민영그룹 회장, 치매 앓는 아버지 대신 경영권 장악하려 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주주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이사회에서는 제 경영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지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의 내부 갈등이 그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사직서 제출하려던 것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놀랐습니다. 그녀가 사직서를 쓴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도윤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유리창에 부딪혀 흘러내렸습니다. 사무실 안의 정적은 무거웠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회사를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를 한 번만 더 만나주시겠습니까? 지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녀를 지켜봐 주셨던 최만복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도윤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강이 보이는 고급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최만복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혜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윤지혜 씨가 왔어요. 최도윤의 말에도 최만복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레 그의 곁에 앉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최만복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마르고 약했지만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선 최만복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혜와 최도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우산, 좋지? 단어는 끊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비 오는 날 지혜가 우산을 씌워주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사무실로 돌아온 지혜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해고됐던 관리소 직원, 회장 백으로 재입사?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녀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었어요. 악성 댓글은 더욱 늘어났고 SNS에서는 그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지혜를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림이 들렸고 식당에서는 아무도 그녀 옆에 앉지 않았어요. 사회공헌팀의 팀원들은 그녀를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할게요. 회장님 눈치 보느라 바쁘시잖아요. 동료의 말에 지혜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죠.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병원비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병원에 들른 지혜는 어머니의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더 강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김미선은 이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그러나 딸을 보자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었고 병원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혜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비어있는 모니터 화면에 그녀의 지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손가락으로 사직서 파일을 열었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지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에 할아버지와 함께 쓰레기를 줍던 그 시간이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적어도 그때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주머니에서 최만복이 남겼던 비에 젖어 글씨가 지워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이 조용해졌을 때 지혜는 마침내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윤지혜 씨, 최만복 회장님께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빨리 와주셨으면 합니다. 지혜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최도윤이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윤 씨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병실로 들어서자 최만복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상태는 좋지 않아 보였어요. 지혜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알았어. 너가 좋은 사람인 거. 힘겹게 내뱉는 최만복의 말에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있는 그의 손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병실을 비추는 늦은 밤, 최만복은 잠이 들었고 지혜와 최도윤은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최도윤이 문득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를 바라보았죠. 당신 덕분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이후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지혜 씨가 우산을 씌워주셨던 그날, 최도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에 차가운 비즈니스맨이 아닌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저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혜의 말에 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회사를 떠나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이해해요. 지혜는 놀랐습니다. 그녀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최도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 씨가 겪고 있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오해, 회사 내 소외감,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문제도요.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사생활까지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추측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도윤이 그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 씨,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라뇨? 정의로운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최도윤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녀를 옥죄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에요. 최도윤은 조용히 앉아 지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비에 젖어 글씨가 지워진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글씨를 읽을 수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다. 아버지께서 항상 가슴에 품고 계시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윤 씨가 아버지에게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지혜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만복이 그날 벤치에 남겨두었던 종이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윤 씨. 정당함을 위해 싸우세요. 최도윤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회사에서 시작하고 있는 복지제도 개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와 노인 복지에 관한 것이에요. 윤 씨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 억눌러왔던 정의감이 다시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당함을 위해 싸울게요. 그 순간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밝았어요. 최 회장님의 상태가 안정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웃고 계세요. 지혜와 최도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병실로 들어갔어요. 최만복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한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의 손을 잡았고 최만복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영그룹 본사 1층 로비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치매 노인 복지 개선 캠페인의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윤지혜의 사진도 거기에 있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그녀는 이제 프로젝트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열띤 논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기부나 봉사활동을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치매 환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녀의 발표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최도윤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의 말에 공감을 표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억의 달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치매 환자들이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지혜의 제안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여전히 가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최도윤은 회의가 끝난 후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였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영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기억의 달인은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실체를 갖춘 조직으로 성장해 갔어요. 치매 환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들이 시장에 선보였고 그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에게 전국 방송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최도윤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방송국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기억의 다리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신 윤지혜 씨입니다. 윤 씨,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를 줍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불편해했지만 저는 그분이 누구보다 존중받아야 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 할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쓰레기를 주어도 사람은 버려지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녀의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기억의 다리는 단순한 복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신념에서 시작된 움직임이에요. 치매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지혜의 연설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그녀의 말이 인용되며 퍼져나갔고 언론에서는 기억의 다리 프로젝트를 집중 조명했어요. 과거 그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의 용기와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복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기억의 다리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경험을 젊은 직원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비록 모든 것을 명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혜를 향해 따뜻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지혜는 센터 앞에서 최만복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알았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들 사이의 따뜻한 인연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윤지혜는 기억의 다리 복지기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기관의 대표였고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는 사회적 기업을 이끌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혜 씨, 좋은 아침이에요. 로비에서는 여러 노인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생기 넘쳤어요. 지혜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커피 기대할게요. 복도를 지나 사무실로 향하는 길, 지혜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기억의 다리의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의 작은 사무실부터 전국 방송에 소개되었던 순간, 그리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날까지 모든 순간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진은 바로 최만복과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고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 사진 아래에는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지혜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지혜와 함께 이 프로젝트의 공동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사회에서 새로운 분점 개설이 승인됐습니다. 축하해요.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과였어요. 모두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윤 씨의 진심이 이루어낸 결과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노인들이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최도윤의 질문에 지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미선은 이제 기억의 다리 센터에서 재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건강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고 다시 빵을 만들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셨어요. 다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다행이죠. 점심시간 지혜는 센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김미선이 만든 빵으로 샌드위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노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최만복이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최만복의 치매는 더 진행되어
이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회장님? 최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서둘러 센터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비를 맞으며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다리에서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우산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최만복에게 했던 것처럼 노인들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노인들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지혜는 최만복의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저녁이 되어 모든 일정이 끝났을 때 지혜는 마지막으로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방에는 최만복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 회장님. 지혜가 그의 휠체어를 밀어나가려는 순간 최만복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만복의 말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와닿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걸어온 여정의 의미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비치는 저녁, 지혜는 최만복의 휠체어를 밀며 센터를 나섰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산을 씌워드리며 말했어요. 네, 회장님. 사람은 누구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날 밤 지혜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나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순간에도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그녀의 갈망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처럼 우리 모두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지혜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그 복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따뜻한 마음으로 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